토익은 해커스 영어도 해커스 고득점 메이커스 만점을 받아버렸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오늘 5월 적중 예상 특강 문제풀이를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본 강의를 시청하시기 전에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의 토익 자료실에 방문하셔서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 먼저 문제를 풀어주신 이후에 이 영상을 시청하시면서 채점과 리뷰를 진행해 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그러면 저와 함께 Part 1부터 바로 문제풀이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사진을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한 사람한테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사람 중심 사진입니다. 자 우선 다리로 보이는 장소에서 남자가 앉아서 신발끈을 묶고 있는 동작이 가장 두드러지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A번부터 하나씩 점검해 볼 텐데요. 항상 우리 Part 1에서 오답을 소거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키워드는 동사와 명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 성우의 음성을 잘 들어보시면은 동사와 명사에 강세가 놓여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거예요. 자, 성우의 음성에 놓여 있는 강세를 잘 따라가며 들으면서 오답 소거해 나가며 정답 도출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A번 들어볼게요. The man is holding onto a railing. The man is holding onto a railing. 네, 여러분 동사구 자리에 holding onto라는 표현이 등장했는데 이제 hold 또는 hold onto 뜻은 똑같아요. 뒤에 전치사가 있을 수도 없을 수도 있는데요. 우리 hold onto 하면 무엇을 잡다의 의미가 되고 자 railing 사진의 난간은 확인이 됩니다만 이 난간을 잡고 있는 모습은 확인이 안 되기 때문에 동작이 잘못되어서 난간을 잡는 모습이 확인되지 않아서 오답이겠죠. 자 B번 갈게요. The man is jogging on a bridge. 네, 남자 뭐 하고 있다고 했어요? jogging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자, 근데 남자가 jogging 하는 모습이 확인되려면 일단 달리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어야만 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앉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달리고 있지 않아요. 그렇죠? 넘어가겠습니다. 보기 C는요. The man is tying his shoelaces. 네, 자 남자 뭐 하고 있다고 했나요? 우리 뒷부분 Tying his shoelaces. 따라 읽어볼게요. 시작. Tying his shoelaces. 자, 그럼 우선 tie라는 동사는요, 우리 뭔가를 묶다, 매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그렇다면 shoelaces란 표현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을까요? 신발끈을 뜻합니다. 우리가 동사는 많이 알아도요, 이런 사물의 명칭을 뜻하는 표현들의 좀 생소한 경우들이 더러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암기해 두셔야만 합니다. shoelaces, 신발끈을 묶고 있는 모습 사진에서 확인이 되네요. 따라서 정답은 보기 C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D번 마저 듣고 소거해 볼게요. The man is opening his backpack. 네, opening his backpack. 사진에서 여러분 backpack은 확인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배낭을 열고 있는 모습 확인되지 않으므로 오답. 그럼 정답 C로 마킹해 주시면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2번 사진으로 가볼게요. 자, 2번 사진은요. 사람이 찍혀 있지 않는 사진입니다. 자, 풍경이 찍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건물의 입구가 약간 측면에서 찍혀 있는 모습인데요. 사진에서 창문이 닫혀 있는 모습도 확인되고 그리고 주변에 보시면은 사물들이 입구 쪽으로 좀 놓여 있는 모습도 확인돼요. 자, A번부터 점검해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동사와 명사의 강세를 노려 듣기 해 주셔야만 해요. A번 갈게요. A potted plant is being watered. A potted plant is being watered. 네, 여러분, 내가 앞부분에 A potted plant 이 부분을 놓쳤더라고 해도 사실 오답으로 소거 가능하죠. 왜요? 동사구 자리에요. is being watered. 강세가 어디에 있어요? Is being watered. is being watered. 여러분, 우리 비빙 PP라는 이 현재 진행 수동태는 자, 주어 자리에 사물이 위치하는 편이지만 사물의 상태를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사물에 가해지는 사람의 동작을 묘사하는 표현이라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강세는 이렇게 빙에 정확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귀로 들었을 때 비빙 PP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캐치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해석은 어떻게 될까요? 물이 주어지고 있다. 사진에 사람이 없기 때문에 물이 주어지고 있다는 동작은 당연히 답이 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앞에 등장했던 이 표현은요. A potted plant. 네, 아주 중요한 빈출 표현이에요.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데요. 자, potted plant.
우선 성우가 t를 굴려서 발음을 한다면 potted, potted plant 이렇게 발음할 거고 굴리지 않는 경우에는 potted plant 이렇게 발음을 할 겁니다. 자, 사실 우리 pot이라는 단어가 동사 원형으로는 무슨 뜻이 있냐면요. 분재하다. 식물을 화분에 옮겨 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a potted plant라고 하면 화분에 심겨진 식물이라는 의미로 그냥 화분 식물로 암기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분 식물이 사진에서 확인이 되기는 하네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화분에 심겨져 있는 식물들이 확인은 되지만 그 식물에 물이 주어지고 있는, 즉 물을 주는 사람의 동작이 없기 때문에 A는 답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럼 넘어가서 보기 B번 들어볼게요. Some artwork is hanging on a door. Some artwork is hanging on a door. 네, 여러분 주어 자리에 Some artwork 네, some artwork인데 성우가 R 발음을 지나치게 굴리지 않았습니다. 영국 또는 호주식 발음으로 읽을 경우에는 R 사운드가 그렇게 지나치게 굴려지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some artwork 이렇게 발음을 했어요. Some artwork. 사진에서 여러분 우리 artwork는 예술작품을 뜻합니다. 근데 예술작품이요. 문에 걸려 있다라고 했어요. 자, 사진에서는요. 우리 문에 해당이 되는 요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문에 걸려 있는 것은 아무것도 확인이 되지 않아요. 따라서 보기 B는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기 C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A pair of windows has been closed. A pair of windows has been closed. 네, 여러분 주어 자리에 A pair of windows 네, a pair of windows라고 했는데요. 이때 a pair of의 pair이라는 것은 쌍을 의미하죠. 따라서 한 쌍의 창문들이라는 것은 창문 두 개를 의미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진을 보시면은 입구 문을 기준으로 양옆에 창문으로 보여지는 것이 확인이 돼요. 자, 그러면 이 한 쌍의 창문들의 상태가 has been closed, 닫혀 있다라고 했는데요. 사진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정답은 C가 되어야만 하겠죠. 이때 우리 has been closed 이 부분의 발음을 좀 짚어볼게요. has been closed. 네, 다시 한번. A pair of windows has been closed. Has been closed. Has been closed. 여러분 속도를 맞춰서 따라 읽어보시면요. has been closed, has been closed.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음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겁니다. 앞서 우리 A번에서요. is being watered의 비빙 PP의 being은 강하게 길게 강세가 놓이는 반면에 이 has been의 경우는 두 단어의 강세가 거의 없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읽는다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closed라는 표현이 되겠죠. 자, 넘어가서 보기 D 들어볼게요. Some chairs have been stacked. Some chairs have been stacked. 여러분 따라 읽어볼까요? Some chairs have been stacked. 자, 우선 stacked. 뒤에 ed가 붙어 있는 경우에 이렇게 k나 p, t와 같은 k, p, t 성대가 울리지 않는 자음 뒤에 ed는요. stacked 끝에 t 사운드가 약하게 떨어진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우리 stack이라는 동사는요. 무언가를 쌓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동의어 하나도 같이 한번 기억해 두세요, 여러분. 무엇을 쌓다라고 할 때 pile 또는 pile up이라는 표현도 함께 기록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D는 왜 답이 되지 않나요? 몇 개의 의자들이 쌓여 있다 했는데요, 여러분. 사진에 쌓여 있는 상태의 의자 여러 개 확인이 되지 않네요. 따라서 오답 소거하시면 정답은 C로 연결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등장하는 사진보다는 사물이나 혹은 풍경이 찍혀 있는 사진이 좀 더 변별력이 높을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선택지를 구성하는 문장의 길이가 좀 길어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소한 사물의 표현들이 등장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 따라서 변별력 높은 사진 유형인 사물 및 풍경 중심 사진을 잘 대비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Part 1은 여기서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할게요. 넘어가서 Part 2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Part 2의 핵심은요. 화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죠. 화자가 어떠한 의도로 질문을 하는지를 기억하고 간추려 되뇌가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주셔야 합니다. 자, 역시 오답을 소거해 나가면서 정답을 도출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내 귀에 오답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는 표현이 등장한다면 소거해 나가시면서 가시면 돼요. 3번 문제부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ich furniture set did you purchase? 네, 빈칸 제시해 드릴게요.
Which furniture set did you purchase? 빈칸에 들어갈 표현은요. Which furniture set이었어요. 여러분, furniture set이니까 어떤 혹은 어느 가구 세트를 did you purchase? 구매했나요? 왜 의미가 되겠죠? 뒤에 발음에 주의하셔야 되는 표현까지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Which furniture set did you purchase? Did you purchase?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 단어를 purchase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요, 이 단어는요, purchase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이 A의 발음 기호가요, 흔히 우리가 사과, apple 할 때 그 에 사운드이기 때문에요, purchase가 아니라 purchase. Did you purchase? 아시겠죠? Did you purchase? purchase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자, 중요한 것은 질문 앞에 놓여 있는 특히 which라는 의문사의 전략은요. 뒤에 이어지는 명사가 답을 결정하는 키워드라는 거죠. 그러면 가구의 종류로 답을 찾아가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정한 가구 세트로 답을 하는 보기 A번 듣고 따라 읽어보세요. The least expensive option. 시작. The least expensive option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해석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일단 expensive라는 것은 비싼을 뜻하는데요. 앞에 비교급으로 less가 붙게 된다면 덜 비싼이 되겠죠. 그러면 the least란 최상급이 붙게 되면은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가장 저렴한이란 의미가 돼요. 그럼 가장 저렴한 옵션이요 라고 했는데 이때 옵션이라는 것은 질문 속에 furniture set의 그 옵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선택권이란 의미가 있으니까요. 가장 저렴한 옵션으로요. 가장 저렴한 가구 세트를 구매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A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보기 B번 확인해 볼게요. A choice of fabric types. 네, a choice of fabric types. 자, B는 왜 답이 되지 않을까요? fabric이라는 것은 천을 뜻하잖아요. 그렇다면 fabric 종류의 a choice, 선택이라고 했는데요. 질문의 의도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는 furniture set이랑은 fabric types 관련이 전혀 없는 엉뚱한 답변이 되기 때문에 B는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보기 C로 넘어갈게요. By starting an export company. 네, 여러분, by starting 이란 일단 형태부터 볼게요. 우리 by 뒤에 ing가 따라 나오면 뭐뭐 함으로써요 라는 흔히 수단이나 방법을 의미하는 표현으로 주로 how라는 의문사, 방법을 묻는 용법의 how와 짝이 잘 맞는 형태의 응답이죠. 자, 문맥도 부자연스럽습니다. 수출 회사를 시작함으로써요 라고 했는데요. 질문의 의도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답, 정답은 따라서 A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다음 4번 문제 확인해 볼까요? The workshop is in room 103, isn't it? The workshop is in room 103, isn't it? 네, 여러분 질문 끝에 isn't it이 붙어 있었는데 앞에 있는 내용이 가장 중요해요. 앞 내용은 The workshop is in room 103. 이 부분이에요. 워크숍이 103호에서 열려요. 그렇지 않은가요? 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 질문의 의도는요. 워크숍이 103호에서 있는지 아닌지 이 워크숍이라는 행사가 열리는 장소가 103호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의도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뽑아내셔야만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와 같이 꼬리가 붙어있는 형태의 질문을 부가 의문문이라고 하는데요. 부가 의문문은요. 일반 의문문하고 의도가 동일해요. 그냥 사실을 확인하려는 의도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되뇌 가실 때도요. 그냥 긍정 일반 의문문이랑 똑같이 103호인가요? 워크숍 103호예요? 이런 식으로 되뇌 가시면 돼요. 자, yes or no로 답변 가능합니다. 또 파트 2에서 모호한 응답, 모르겠어요 라는 식의 문맥을 가진 답변은 언제나 우선순위 응답이 된다는 것 기억해 두시고 가볼게요. He's one of the trainees. He's one of the trainees. 여러분, he라는 대명사, 그러니까 누굴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엉뚱한 대명사를 사용하는 오답이고요. 그리고 문맥 역시 어긋났어요. 이제 trainees라는 것은 train을 받는 사람들 중 한 명이에요라고 했는데 아마 질문 속에 workshop이라는 표현 때문에 이런 연습생이라는 혼동어휘를 사용한 듯합니다. 자, B번으로 넘어갈게요. I just visited the new shop. I just visited the new shop. 자, 여러분, 저는 그 새로운 상점에 막
방문했어요 라고 했는데 이때 shop은 아마 workshop의 shop 발음이 일부 비슷해서 넣어놓은 함정이었겠죠. 물론 1차적으로는요 들었을 때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오답으로 소거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가능하시죠? 자 그럼 C가 정답이겠네요. 워크숍이 103호에서 있나요? That's what Mary said. That's what Mary said. 따라 읽어보세요. That's what Mary said. 메리가 그렇게 말했어요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메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라는 것은 말하자면 네 워크숍이 103호에서 있다는 것을 메리가 말했다라는 의미가 되니까 결과적으로는 네 yes 긍정하는 응답이 되겠죠. 따라서 정답은 C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문장 전체로 긍정하거나 부정하는 식의 답변은 Part 2에서 특히 Yes or No question에서는 언제나 우선순위 응답인데요. 이와 유사한 다른 표현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That's what I heard. 전 그렇게 들었어요. 같은 맥락입니다. As far as I know, to my knowledge.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라는 의미로요. 이러한 표현들은요. 그냥 그 자체로 긍정하는 yes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yes or no question에서는 우선순위 응답이다.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문제 들어볼게요. Who is in charge of processing membership fees? 네, 빈칸 제시해 볼게요. Who is in charge of processing membership fees? 자 질문 앞부분은요. 그렇죠. Who's in charge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be in charge of라고 하면 무엇을 담당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동의어로는 be responsible for 이런 표현도 있죠. Who is responsible for? Who is in charge of? 하면 누가 담당하나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담당자를 물을 때 사용하는 질문이 되고요. 뒤에 이어지는 문맥을 점검해 보시면은요. membership fees, 즉 회비를 processing, 처리하는 업무. 회비 처리를 누가 담당하나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특정한 사람으로 답을 한다면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A번 확인해 볼게요. Yes, the phone is charging. 네, A는 과감하게 소거하실 수 있겠죠. 의문사 의문문에는 yes or no, 긍정, 부정의 응답 또는 sure, okay, that's right, I agree 등과 같은 수락하거나 동의하는 답변은 절대 취할 수 없습니다. 자, B번 넘어갈게요. Oh, Frida Ortega does that. Frida Ortega does that. 네, 여러분, 동사는 바로 does예요. Frida Ortega does that. 그렇다면 Frida Ortega does. 이거는 이름이겠죠. 자, 프리다 오테가가 그 일을 해요 라고 답하고 있어요. 사람 이름으로 답을 하는 정답은 보이가 되는데요. 자, Part 2 뿐만 아니라 토익에는요. 정말 전 세계적인 이름이 등장하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정말 처음 들어보는 생소한 고유명사가 들리는 경우들이 덜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적지 않게 당황하게 될 수 있어요. 하지만 명사가 위치하는 자리, 주어, 목적어, 보어 자리에 뭔가 생소한 모르는 표현이 등장한 것 같다 싶다면 사람 이름일 가능성이 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듣기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Part 2는 컨텍스트가 없기 때문에 이름이 딱 등장했을 때 생소한 이름이라면 좀 당황할 수 있거든요. 자, 보기 C 마저 들어볼게요. As long as you have a receipt. 따라 읽어보죠. As long as you have a receipt. 영수증이라는 이 단어는요. P가 묵음이기 때문에 발음을 해서는 안 돼요. receipt 이렇게 읽어주시고 as long as는 뭐뭐 하는 한의 의미가 되니까 당신이 영수증을 가지고 있기만 한다면요. 질문의 의도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오답 정답은 사람 이름으로 답하는 보이가 되어야만 하겠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번 들어볼까요? Would you mind trimming the rose bushes? 빈칸 제시해 드릴게요. Would you mind trimming the rose bushes? Would you mind? 자, would you mind 하면 뒤에 ing가 잘 따라 나오죠. Would you mind 하면 상대방한테 뭐뭐 해주시겠습니까? 정중하게 뭔가를 요청할 때 쓰이는 표현이다. 자, 그러면 우리 빈칸에 들어갈 표현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Trimming the rose bushes. 빈칸은요. trimming the rose bushes 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trim이라는 이 동사는 part 1에서 많이 등장하는 빈출 표현으로 다듬다, 손질하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bush 역시 마찬가지 part 1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셀 수 있고요. 덤불 혹은 관목으로 이루어진 덤불 숲 이런 걸 의미하죠. 자 그러면 장미 덤불을
다듬는 혹은 손질을 하는 것을 좀 해주시겠어요? 덤불 손질을 상대에게 요청하고 있는 의도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청에 대해 수락하거나 거절하는 응답을 우선순위로 찾아보도록 할 텐데 간접적일수록 난이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장미 덤불 손질을 좀 해주시겠어요? We lined up in a row. We lined up in a row. 따라 읽어볼게요. We lined up in a row. We lined up. 우리는 줄을 지어 섰어요 했는데요. 뒤에 in a row라고 하면 또 Part 1에서 또 많이 나오는 표현이기도 해요. 그렇죠? 우리는 한 줄로 줄을 섰어요의 의미가 됩니다. 질문의 의도와는 전혀 관련이 없죠. 따라서 A는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자, 보기 B번으로 넘어가세요. Where are the gardening tools? Where are the gardening tools? 네, 여러분 되묻고 있는 역질문이 등장했는데 Where are the gardening tools? 하고 되물었어요. 이제 gardening tools라는 것은 원예 도구들을 의미하고 원예 도구가 어디에 있나요? 하고 되묻고 있다는 것은 상대의 요청에 대한 수락일까요? 거절일까요? 수락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요? 덤불을 다듬기 위해서는요. 다듬는 데 사용하는 원예 도구가 필요할 테니까요. 따라서 도구가 어디 있는지에 대해서 되물어서 간접적으로 상대의 요청에 수락하는 응답인 보이가 정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자, 고민이 됐다. 그러면 항상 보류, 세모 표시하시고 다음 선택지의 오답 여부를 판단해 보시면 돼요. $15 for a dozen. 너무나 오답이네요. 가격으로 답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dozen이라고 하는 것은 흔히 장미, 송이를 이야기할 때 12송이를 의미하죠. 그래서 얘는 가격으로 답을 했기 때문에 문맥과 의도와 무관한 오답입니다. 정답은 간접적인 수락의 응답인 보이가 돼야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들어볼게요. Won't we need more chairs for the wedding guests? 빈칸 제시해 드릴게요. Won't we need more chairs for the wedding guests? 자, 가볼까요? 우리 질문 앞부분이 중요한 내용어를 포함하고 있었는데요. 앞에 Won't we need more chairs? Won't we need more chairs? won't we였어요. will not의 축약형입니다, 여러분. won't we. 만약에 이 앞부분을 혹시라도 동사 want, 원하다로 들으신 분들이 계신다면 사실 일반 동사 want는 질문 앞에 위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won't we 이런 식의 표현을 듣게 된다면 will not의 축약 won't라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발음이 좀 비슷하게 들릴 수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will not의 축약은요 won't 하고 앞부분이 입모양이 좀 오므라드는 그런 사운드를 가지고 있죠. 자, 그럼 빈칸 다시 한번 채워보세요. Won't we need more chairs? 자, 뭐였어요? Won't we need more chairs 였습니다. 자, 그러면 더 많은 의자들을 필요로 하지 않을까요? 라고 했고요. 그 뒤에 수식어까지 쭉 이어져서 좀 질문이 길어졌어요. 자, 그러면 결혼식 하객들을 위해서 의자가 더 필요하지 않을까요? 가 되겠죠. 자, 이때 질문 앞에 포함되어 있는 이 not이란 부정어는 무시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영어에서는 질문 앞에 not이 있건 없건 답변은 동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필요한가요? 이렇게 되뇌 가셔도 돼요. 자, 의자가 더 필요할 것이라면 yes. 그렇지 않다면 no. 자, yes or no는 생략도 가능합니다. 확인해 볼게요. 2 tickets, please. 네, A는 너무 말이 안 되죠. 2장의 티켓 주세요. pass. 넘어갈게요. 자, 보기 B번 가볼까요? I couldn't guess her age. 따라해 볼게요. I couldn't guess her age. 시작. I couldn't guess her age. I couldn't guess. 저는 짐작할 수가 없어요. 그녀의 age, 나이를 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그녀가 누구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문맥도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요. 그럼 정답은 C란 얘기잖아요. Yes, more are being brought. 네, yes라고 답을 한 후에 More are being brought. more are being brought. 자, more이라는 것은 여기서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more chairs를 의미한다라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더 많은 의자들이 are being brought. 여러분 Part 2에서의 현재 진행 수동태 비빙 PP는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일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돼요. 보통 그런 의미로 Part 2에서는 사용이 되죠. 그러면 더 많은 의자들이 지금 오고 있는 중이에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네, 필요해요. 지금 더 오고 있어요. 이런 의미의 정답 C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8번 문제로 건너가 보도록 할게요.
Have you considered getting a business degree? Have you considered getting a business degree? 네, 질문 앞에 have you considered라고 하면 고려해 보신 적 있으세요?가 되겠죠. 자, 뭐 하는 걸 고려해 본 적 있는지 빈칸 다시 들어볼게요. Getting a business degree? Getting a business degree라는 표현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이때 degree라는 것은 학위를 뜻하죠. 그러니까 business degree, 저 경영학 학위를 따는 것을 고려해 보셨나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고려한 적이 있다면 yes, 그렇지 않다면 no, 사실 확인을 요구하는 의도의 질문입니다. A번 볼게요. No, mostly group presentations. no만 듣고 선택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mostly 대부분 그룹 발표들이요 라는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질문의 문맥과 무관하기 때문에 A는 답이 될 수가 없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 B번 들어볼까요? I don't think it's necessary. I don't think it's necessary. 따라해보세요. I don't think it's necessary. 제 생각에 그것은 필요하지 않는 것 같아요. 뭐 하는 게 필요하지 않다? 네, 경영학 학위를 딸 필요는 없을 것 같다의 의미가 되니까 앞에는 no가 생략이 된 응답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혹은 그 자체로 부정하는 응답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따라서 답은 boy. We opened 2 years ago. We opened 2 years ago. 우리는 2년 전에 문을 열었어요는 질문의 의도와 무관합니다. 정답은요, boy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9번 문제 들어볼게요. The book I want is not available for my e-reader brand. 평서문을 들어보셨는데요. 우리 빈칸 제시해 드릴 테니까 한 번 더 들어볼까요? The book I want is not available for my e-reader brand. The book I want is not available. The book I want is not available. 네, 여러분 우리 첫 번째 빈칸이 무엇이었냐면 The book I want is 여기까지. the book I want is 네, the book I want, the book I want 여기까지가 주어예요, 그렇죠? 여기 형용사절이 이렇게 수식해주고 있는 구조였습니다. 근데 발음이 어때요? The book 하고 I가 붙다 보니까 the book I 이렇게 발음이 되고 있었던 거예요. 다시 한번. the book I want is not available 네, 두 번째 빈칸은요 is not available이었습니다. 그리고 뒤에 for my e-reader brand. 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우리 해석이 어떻게 되나요? 제가 원하는 책은 is not available. 우리 available이라고 하면 이용할 수 있는 혹은 구할 수 있는 의미가 되잖아요. 그럼 제가 원하는 책이 저의 e-reader brand를 위해서는 사용 가능하지 않아요. 혹은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 좀 의역을 해보도록 할게요. 문맥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요. 제가 원하는 책이 없어요. 이렇게도 해석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원하는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요. 자, 그렇다면 우리 e-reader brand. 요새는 많이 electric books, 전자 도서를 많이 읽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전자 도서를 읽는 그 기계 e-reader brand는 그 e-reader의 브랜드, 기기의 브랜드에 제가 원하는 책을 구할 수가 없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맥만 놓고 따져본다면은 어떤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평서문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즉 제가 원하는 책이 e-reader 브랜드에 없어요라는 것은 구할 수 없어서 아쉽다, 안타까운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평서문의 답을 찾으실 때에는요, 가장 논리적으로 적절하게 이어지는 리액션을 선택하셔야 돼요. 자, 원하는 책이 없어요 라고 실망하는, 그죠? 다소 안타까워하는 이 화자에게 어떤 대답을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울까요? He read them already. He read them already. 그래서 여러분, he라는 대명사는 누굴 지칭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것들을 이미 읽었어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B번 볼게요. Is the pharmacist available? Is the pharmacist available? 따라해볼까요? Is the pharmacist available? pharmacist가 왜 나오는 걸까요? 약사를 만날 수 있나요? 약사가 왜 나오는 걸까요? 알 수 없어요. 그렇죠? 엉뚱한 사람 명사가 등장했고 available을 여기서 끄집어낸 함정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사람을 수식하는 경우에는 누군가를 만날 수 있는 혹은 그 사람이 시간이 되는, 만나기 위한 시간이 되는 이런 의미죠. 보기 C가 그럼 정답이라는 거잖아요. Oh, that's too bad. Oh, that's too bad. 그거 안 됐군요.
안 됐네요. 안타깝네요. 할 수 있잖아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따라서 정답은요. C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사실 답변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답변 자체가 까다롭지는 않아요. 그렇죠? 굉장히 심플하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보통 평서문의 답변은요. 생각보다 serious하지 않다는 것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평서문의 길이가 다소 긴 편이어서 이 평소문 문맥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셨다면 조금은 까다로울 수도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10번 문제 들어보실게요. Are the regional reports in yet? Or are we still waiting for them? Are the regional reports in yet? Are the regional reports in yet? 네, are the regional reports in yet? 였습니다. 우리가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일단 reports라는 표현을 놓치지 않고 들어야 한다는 거고요. 문맥을 좀 짚어본다면은 뒤에 전치사 in이 따라 나와 있기 때문에 보고서가 벌써 들어왔나요? 내지는 보고서 아직이에요? 이렇게 되뇌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뒤에 or이라는 접속사를 기준으로 질문이 연결되어 있는 구조의 선택 의문문이었습니다. Or are we still waiting for them? 네, 빈칸은요. Or are we still waiting for them 이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or을 기준으로 앞뒤에 질문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선택 의문문의 길이가 다소 길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데 질문이 앞뒤로 연결되어 있는 선택 의문문일 경우에는요. 주로 이 or 기준으로 앞뒤의 문맥이 반대가 되는 경우가 흔해요. 따라서 여러분이 뒷내용을 정확히 들으셨다면 여전히 기다리는 중인가요? 라는 부분을 들으셨다면 앞 내용은 반대되는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앞 질문 혹은 뒷 질문 하나만 기억해서 되뇌가되 그냥 나머지 질문은 반대되는 문맥이었겠지라고 생각하고 접근을 하시는 게 팁이에요. 자, 그러면 보고서 아직인가요? 아니면 아직도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즉 보고서 아직인가요? 이렇게 되뇌가 볼까요, 여러분? 자, 보고서 들어왔어요? 혹은 보고서 아직이에요? A warm region. A warm region. A warm region 했는데요. 따뜻한 지역이요 라고 말했어요. 일단 regional 때문에 넣어놓은 함정이겠죠. 문맥도 벗어났기 때문에 A는 어렵지 않게 소거 가능할 것 같네요. 자, B번은요. There's a waiting room. There's a waiting room 하면 대기실이 있어요의 의미가 되는데 질문 속의 waiting을 또 그대로 반복 사용해서 엉뚱한 문맥의 답변을 제시한 보이는 답이 될 수 없겠죠? 자, 그럼 C 들어볼게요. 저 보고서 들어왔어요? Three of the four are here. Three of the four are here. Three of the four are here. 여러분 여기서 three of the four, 4개 중에 3개는 이라고 한다면 이 three라는 것은 바로 보고서를 의미하는 거겠죠. 보고서 4개 중에 3개는 are here, 여기 있어요 라는 얘기는 3개가 들어왔다. 즉 일부가 지금 들어왔다라는 의미가 되겠네요. 따라서 정답은 보기 C가 되어야만 하겠습니다. 달리 말한다면은 4개 중에 3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은 그중 하나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어요의 의미도 되는 것이겠죠. 괜찮으세요? 자, 그러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Are there any extra keys for the apartment? Are there any extra keys for the apartment? 네,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여러분? Extra keys, apartment가 되겠죠. 자, 아파트에 여분의 열쇠가 있나요? 혹은 아파트 열쇠가 더 있나요? 이렇게 되뇌가셔도 되겠습니다. 자, 열쇠가 더 있는지 없는지 확인시켜주는 답변을 찾아가 볼게요. Check inside that drawer. Check inside that drawer. 따라해볼까요? Check inside that drawer. 저 서랍 안을 확인해 보세요 라고 했는데요. 그 서랍 안에 extra keys가 있다는 의미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즉 앞에는 yes가 생략이 된 응답이다 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B번 볼게요. There's a new work opportunity. There's a new work opportunity. 새로운 일자리가 있어요의 의미가 되겠죠. 질문의 의도, 여분의 키가 있는지 없는지 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보이는 답이 될 수 없겠습니다. 보기 C는요. Sure, I'll visit sometime. 물론이죠. 제가 언젠가 방문할게요. 라고 했는데요. 역시 extra keys가 있는지 확인하는 의도하고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정답은 A번으로 선택해 주셔야만 하겠네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12번 가볼까요? Where were you for the past several weeks? Where were you for the past several weeks? 네, 여러분 질문 앞부분에
Where were you? Where were you? 이렇게 Where were you for the past several weeks? 네, where were you 였습니다. Where were you? Where were you? 자, where were you? 뒷부분 for the past several weeks. 지난 몇 주간 당신은 where were you? 어디에 있었나요?의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어디에 있었는지 장소로 답을 하는 보기를 선택해 볼 텐데요. Taking a holiday in Australia. Taking a holiday in Australia. 네, taking a holiday in Australia. 호주에서 휴가를 보내고 있었어요의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우리 A번의 앞부분에 생략된 내용이 있다면 무엇일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나요? I was taking a holiday in Australia. I was가 생략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답은요, 호주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장소로 답을 하는 A가 되어야만 하겠죠. 자, 그럼 B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Demand is weak for this product. Demand is weak for this product. 네, demand is weak. 수요가 약해요. 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약해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왜 나오는 걸까요? 전혀 관련이 없죠. 아마 질문 속에 weaks라는 표현 때문에 발음이 비슷하게 들리는 weak라는 표현을 끄집어낸 듯합니다. 보기 C 들어볼게요. It's half past the hour. It's half past the hour. 1시간 반이에요 라고 했는데요. 질문 속에 past라는 표현 때문에 past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함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A번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 문제였네요. 자, 파트 2. 중간중간 좀 까다로운 문제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크립트 상으로는 난이도가 크게 높지 않아 보여도 막상 귀로 접했을 때 성우의 억양이라든지 속도에 따라서 파트 2는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렇죠? 따라서 리뷰하실 때 반드시 쉐도잉으로 마무리 잘 해주셔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갈게요. 파트 3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수 잡는 hackers.